왕비의 퍼레이드는 바로 이 친형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왕비를 직접 데리고 궁궐로 들어온 다음 이 혼례의 마지막 절차인 동례연이란 잔치가 궁궐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비로소 왕과 왕비는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혼인을 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간택, 즉 왕비감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간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왕비감을 뽑는 간택.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장서각에서 간택의 단서를 찾았다. 그것은 단자였다. 단자는 왕비 후보자들이 간택에 참여하고자 왕실에 제출하는 일종의 참가 신청서. 이 단자는 고종 때 것으로 영주와 시대차는 있지만 왕비 간택의 방법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록이다. 보수성이 강한 왕실의 법도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조를 넣었는데 사조라는 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그리고 외할아버지 이렇게 그 사조를 넣어서 그 처녀의 가문 배경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한 면에 처녀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왕비 후보자 한 명의 단자를 살펴보자. 그 해당 처녀의 처녀의 성이 무엇이냐 여기 민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 여기 연십 10살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주가 나오는데 이건 임신년 10월 20일 술시생 그래서 사주가 나오죠. 그래서 보는 여흥 그래서 여흥민씨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주지를 쓰는데 이제 한성, 중부, 경평방, 전석동계라고 하는 지역에 산다는 이 거주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사조를 쓰는데 사조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의 이제 그 벼슬 이름을 쭉 쓰고 맨 밑에 이렇게 규수의 사조까지 자세히 기록한 것은 가문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성 이름, 증조, 벼슬 이름, 이름. 그렇다면 왕실에선 후보 신청서인 단자를 누구에게 어떻게 거두는가? 기록을 통해 간택에 앞서 금혼령을 내리고 신청서인 단자를 거뒀음을 알 수 있다. 금혼령이란 왕비 후보자가 될 규수들의 결혼을 금하는 것으로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에 방이 붙었다. 그러나 육전조례를 보면 모든 규수들이 금혼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왕마다 결혼을 허락하는 규수, 즉 왕비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규수들의 기준이 그때그때 별도로 발표됐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도 왕마다 기준이 달랐음이 확인됐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습이나 왕의 조건에 따랐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숙종대의 기록을 보면 짧은 기간 내에 뽑고자 서울 경기 중심으로 하고 먼 곳은 명문가의 교수들만 대상이 됐다. 결국 공통적인 것은 결혼 정년기가 9세에서 12세란 것과 나라성인 위씨의 동성 동번과 편부 편모의 교수가 제외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숨은 기준이 있었다. 간택단자를 번역한 순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간택 과정에 왕실의 그 여성들 대비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그 간택에 참여한 처녀들의 그 사주라든가 가문을 알기 위해서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층과 다른 당파는 제외됐다. 가문의 정치 배경을 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문 배경이 소론이라든가 이제 이런 표시는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집안이라는 표시거든요. 이런 걸 표시해서 이 밖에 기준에 미달인 교수는 후보자가 됐다 해도 노란색 부황 표시를 해 제외시켰다.
왕비가 될 경우 어떤 특전이 주어지는가? 돌령보첩입니다. 이 척에는 그 돌령 이는 돈령보첩에 잘 나타나 있다. 기록돼 있습니다. 돈령부는 왕실의 종친과 왕비의 친척을 관장하는 기구로 3년마다 돈령보첩을 만들었는데 이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였다. 우선 왕비 아버지의 관직이 돈령부의 수장인 돈령부 부사. 이는 간택이 되자마자 주어지는 것으로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정일품 영의정과 같았다. 왕비의 어머니 또한 정일품인 부부인의 칭호를 받고 해당된 대우를 받았다. 동생뿐 아니라 친가는 8촌, 외가는 6촌까지 여러 가지 관직이 주어졌다. 우리가 되면 그 친족들은 능력이 있다면 뭐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돈령부라고 하는 그 이외의 그 직위를 받아가지고 자연 관료가 되고 그 외에 뭐 그래서 군대도 가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왕비의 친족이 되면은 그 무조건 형법에서 1등씩 감형되도록 그러한 그 특혜도 있고 그 외에 사회적으로 이제 그 조선의 대표적인 명문이다 하는 그런 그 이제 의식적인 대단한 그 사회 명예적인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해경궁 홍씨의 기록엔 왕비 간택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이제난고엔 당시 단자 접수를 맡았던 한성부 관리 황윤석이 단자를 걷기 위해 다닌 경험담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예, 이런 데 보면은 그 당시 한성부에 살던 그 사대부 가문들이 그 처녀 단자를 내지 않으려고 당시 교수들과 부모들이 간택을 꺼렸고 왕실에선 단자를 걷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에서 거주민들의 그 사주, 생년월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점치는 맹인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혼숙감 마련해주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이런 여성들이 어느 집에 처녀가 있고 그 처녀가 몇 살인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가 처녀가 있느냐, 그 집안들을 대라 그래가지고 미리 조사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고 그 집에 직접 가서 처녀 있는 거 다 안다, 단자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단자를 이제 수합을 하지요. 단자 내기를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단자를 내고 왕비를 뽑는 간택에 참여하려면 옷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양반 집안이라 해도 권문세가 외에는 평생 비단 옷을 입지 못하는 가난한 살림이 대부분이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단순한 그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갑자기 최고 문벌이 됐을 경우에 그에 못지않는 견제, 표적이 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선 후기에 그 당쟁이 격화되면서 그 당쟁의 중심에는 거의 외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쟁을 통해 가지고 당쟁에서 패배했을 경우 멸문되다시피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영조의 왕비를 뽑는 삼간택의 첫째 날입니다.